우리가 망한 1년 뒤에 신라가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디로 먼저 치겠습니까? 우선 백제 땅을 수복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니까 백제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 군대를 이제 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1, 2년 만에 백제 땅을 당나라 지배로부터 빼앗게 됩니다. 빼앗게 되고 우선 신라로서는 삼국 통일전쟁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백제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나라 땅으로 넘어간 백제 땅을 다시 회복을 해요. 그게 671년쯤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당나라는 이때, 신라는 이때 사 한편은 사오고 또 한편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사심을 보내요. 그래서 화전양면을 합니다. 671년에 이 김유신의 동생이 김흠순이라는 사람입니다. 백제하고 싸울 때, 황산벌에서 싸울 때 김유신이 살인마이고 그 한 사람이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김흠순이가 동생이었죠. 두 사람만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을 사신으로 당나라에 보내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요. 뭘 잘못했느냐? 백제 땅을 먹은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차지한 땅을 반환하라 해가지고 그 사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잡아놓고 김범수는 보냅니다. 요래놓고 또 쳐요. 또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치고 한 번 사과하고 한 번 치고 한 번 사과하고 이런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데 요때 재밌는 일이 저 티벳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티벳 땅에 있던 그때 나라가 토번이라는 나라인데 토번 이 토번이라든지 몽고라든지 뭐 흉노라든지 이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흉측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유목민족들한테 이름을 붙일 때 아주 나쁜 글자를 많이 써요. 나쁜 글자를. 오랑캐 이자 뭐 같은 거. 토번 하면은 그 입구자에 극토니까 뭘 자꾸 토한다는 뜻 아닙니까? 토번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670년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그때 서울이 장안이니까 장안으로 쳐들어올 기세를 보이니까 당나라는 이제 양면 작전을 하게 됐어요. 신라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 토번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찬스를 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는데 주로 무대는 어디냐 하면은 이 지금 휴전선 북쪽에서 싸우죠. 북쪽에서 싸웁니다. 일진. 한 분은 당나라가 이기고 한 분은 신라가 지고 해가지고 결판이 잘 나지 않습니다. 676년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일본은 계속 중립.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또 이때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671년에 이 백총광에 군대를 보냈던 그 세력, 천지천왕이라는 사람, 천지천왕이 친백제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천왕이 됐는데 홍문천왕이라고 저기 하자마자 그 천지천왕의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군대가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일본 고대사에서 아주 유명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에는 백제계 도레인도 있었고 신라계 도레인도 있었어요. 신라 출신 도레인들이 주로 저 동경 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천지천왕의 동생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이겼습니다. 이걸 임신의 난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기고 나서 홍문천왕을 자기 조카를 자살하게 만들고 천왕이 됐어요. 672년. 이 사람 이름이 천무천왕입니다. 천무천왕인데 일본 천왕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천왕입니다. 이 사람 자신이 신라계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계의 지원으로 신라 도레인의 지원으로 정권을 잡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또 친신라 정책으로 바뀝니다. 천무천왕은 친신라 정책을 폈다. 그래서 야사에서는 문무왕이 공장을 해가지고 일본에 사는 신라계 사람들을 천무천왕을 지원하게 해가지고 임신의 난에 이기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당나라와 신라가 이 한반도에서 또는 바다에서 싸우다가 결정적인 전투가 675년에 요 영천 양평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서 있었던 전투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해에서 기벌포라고 불리는 곳에서 해전에서 신라가 이겼어요. 그것이 삼국통일전쟁의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당나라 입장에서 가만보니까 신라는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장안으로 쳐들어올 리도 없고 만주까지 올라갈 리도 없고 한반도만 욕심이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이 티베트 사람들은 장안까지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양면 전쟁은 안 되고 한쪽으로 병력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한반도는 차라리 저 신라한테 넘겨주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676년에 평양에서 철수를 해요. 평양에서 만주로 철수를 했대. 그래서 한반도를 신라한테 넘겨준 거죠. 넘겨준. 이렇게 해서 신라의 삼국통일이 완전한 것은 아니죠. 백제는 다 먹었지만은 고구려의 일부만 먹었습니다. 그때 신라가 차지한 영토는 지금의 한반도 전체가 아니고 평양과 원산선 이남이었습니다. 평양 원산선 이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한반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에 고려 조선까지 계속 북진 정책을 썼죠. 북진. 그래서 영토를 점점 넓혀가지고 세종대왕 때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의 지도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북진 정책을 써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아주 이 특수한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무슨 관계냐? 적대국으로 싸우던 일본이 통일기에 신라를 지원하다가 보니까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냐면 한때 신라와 그때는 국호를 일본으로 바꿉니다. 왜라는 이 명칭이 670년, 세계 670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국호가 바뀌어요. 이 신라와 일본 사이가 한 30년 동안 아주 친하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동의 적이 당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라든 일본이든 당나라한테 매년 한 번씩 이 사절을 보내야 돼요. 근데 사절을 또 30년 동안 보내지도 않고 일본하고 왜 서로가 오히려 빈번하게 이 대규모 사절을 보내면서 한 30년에서 한 50년 동안 신라와 일본이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친해진 것은 바로 당나라라는 공동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일본에서 등장한 정권이 친신라계 정권이었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사에서 한국과 일본이 한 번 단짝이었던 적이 있다 했죠. 단짝이었던 적이. 요것을 우리가 남북 통일기에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지금 가장 우리의 통일을 저지할 세력은 중국이죠. 중국, 북한이죠. 지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미국, 일본은 공조를 하는데 중국이 북한 편을 딱 들으니까 이 동아시아의 관계가 한미일 대 북한과 중국 이런 관계가 딱 되어버렸습니다. 이때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일본이 통일할 때 한국 편을 들어주면은 우리가 한미일의 힘으로서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하나의 역사적인 암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항상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나라는 자기가 도와주었던 신라로부터 당한 거 아닙니까? 원래 목적은 한반도를 전부 다 먹는 건데 이 신라가 마지막에 딱 붙이는 바람에 이게 뭐 도와주고 뺨 맞은 격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한 40년 동안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요. 국교가 단절되어 있어요. 사이가 아주 나빠지고 있어요. 당나라. 그러나 이 배우는 사람들, 승려들 뭐 이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8세기에 떡 들었으니까 고려 망한 땅에 바레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레.
말갈족, 그 뒤에 여신족으로 불리는 사람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이 민족 구성이 아주 복잡해요. 고구려 사람도 있고, 고구려 사람 아닌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복잡한 이 발해가 만주 땅에 딱 등장을 했어요.